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이 망가지고 심하면 유해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식 선택은 약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해지죠. 양파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임상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등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양파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양파의 3가지 핵심 효능과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성, 그리고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올바른 양파 섭취법만 따라 하셔도 건강한 혈관, 안정된 혈당, 강한 면역력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앞서 양파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혈관 청소입니다.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성인의 무려 48%가 고혈압을 앓고 있을 정도로 심혈관 질환이 매우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양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패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유기황 화합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과 플라크를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죠. 실제로 65살 김영수 씨는 20년간 고혈압약을 복용해 왔는데 매일 반 개의 양파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조절하셨다고 하네요. 효과적인 섭취법으로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의 양파를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 조리하세요. 두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만 먹으면 졸리거나 저녁에 손발이 저리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바로 당뇨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지만 미리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1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패 포함된 크롬과 알릴프로필 디설파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생양파를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은데요. 물론 너무 맵고 자극적이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전에 양파를 섭취하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당뇨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시고 보조요법으로 양파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시죠? 예전엔 감기 한번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한번 걸리면 한 달은 예사로 가고 심하면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양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과 퀘르세틴 성분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을 우려낸 차를 마시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염증을 억제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양파 섭취를 늘리면 감기 예방에 좋고, 봄철 환절기에는 양파와 생강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양파 껍질차 만드는 법은 양파 껍질 한 주물, 물 500mg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끓인 후 채로 걸러 마시면 됩니다. 하루 2-3번 따뜻하게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양파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으니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위장 장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거나 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트림이 심하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연세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 소화를 예전처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양파 속 특정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위점막을 자극해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양파를 섭취한 분들은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 증상이 무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양파 섭취 후 속쓰림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양파를 생으로 먹는 대신 볶거나 쪄서 드시고, 양파 한 개를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씩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또한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중에 양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신장 건강입니다. 요즘 부쩍 몸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오신다면 양파는 당분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장 건강은 연세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데, 양파의 풍부한 칼륨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 경련, 심장 박동 이상,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가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입원 위험이 4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드시기 전에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줄어들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투석 중이시거나 의사로부터 칼륨 제한을 권고받은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혹시 양파를 드시고 눈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이 따끔거리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니 즉시 섭취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과 황화합물 성분이 체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하여 가려움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양파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벼운 증상으로는 눈물, 콧물, 재채기가 있고 심한 경우 목에 부종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익힌 양파는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생양파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식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파와 토마토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병원에서 혈압 조절 잘하라고 하는데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6%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퀘르세틴과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구워 드시면 간단하지만 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리할 때 약간의 후추를 첨가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져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양파와 생강의 조합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가시죠. 이럴 때 양파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양패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와 생강의 활성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각각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면역세포 활성화가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파와 생강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생강채 양파즙을 살짝 넣어 마시면 감기 예방에 최고이고 양파와 생강을 함께 볶아 반찬으로 활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완화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감기나 인후통이 있을 때 양파와 생강을 함께 우려낸 차를 마시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레시피로는 양파 반 개와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 물 1리터에 10분간 끓인 후 꿀을 조금 넣어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파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입니다. 혹시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무릎이나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올리브 오일은 진통 효과와 한겸 효과가 뛰어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양파 속 퀘르세틴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함께 먹으면 관절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관절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는 양파를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노릇하게 볶은 후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여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식전에 이 요리를 소량 섭취하면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파와 꿀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감기가 걸리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거나 양파즙과 섞어 드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꿀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유황 성분이 풍부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강한 효소 성분이 있어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오히려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경우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위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와 꿀은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양파와 생선의 조합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생선 좋아하시죠?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양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패는 황화합물 성분이 있는데 생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가 체내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도 황화합물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를 양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시고 양파를 넣은 생선 구이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생선을 먹고 2에서 3시간 후에 양파 요리를 드시거나 생선 요리에는 양파 대신 파나 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양파와 우유의 조합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수록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우유는 위산을 중화하는 성질이 있어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소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유 속 칼슘과 양파의 황화합물이 결합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황성분이 칼슘 흡수를 20% 이상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우유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고 한두 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양파 요리와 우유 섭취 시간을 아침과 저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점을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양파와의 궁합이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파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맞게 양파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